김영입니다. 중간고사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어요. 빠르죠. 엄청 빠릅니다. 최윤정 선생님이 아주 잘 또 마련이 리포트를 잘 작성하셨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가족 문제는 건너뛰고요. 오늘은 약물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약물 문제. 약물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사회의 약물 문제가 대두된 게 얼마나 될까요? 우리 사회에 약물 문제가 대두된 게 우리 어려서 약물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점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돼서 가끔 텔레비전 뉴스에 나왔죠. 특히 이제 대마초라든가 가수들이 대마초, 그 다음에 마약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이제 가끔 세상을 막 시끄럽게 했죠. 요즘은 이제 이런 약물들이 워낙 뭐 다변화돼 가지고 굉장히 보편화된 뭐 이런 지금 지경이 됐죠. 저는 어려서 그 약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접하다 보면 완전 죽는 걸 알았어요. 죽는 사람, 이제 곧 죽을 사람들이다.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이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해서 곧 죽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죽는 병은 아닌 것 같아. 죽는 병은 아닌 것 같아요. 약물의 의의가 있고 약물 남용 문제에 대한 정의, 약물 남용 문제 관점,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볼 거고요. 약물 문제 점검하는 거하고 약물 문제 해결 방안, 이거는 안미영 선생님이 이제 요거를 확인하셔가지고 과제로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영 선생님 아시겠죠? 이 약물에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철학적인 얘기를 조금 곁들여 볼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도대체 왜 사는 거냐? 뭐 때문에 사는 거냐? 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이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유가 많죠. 이유가 많은데 제가 이제 간혹 강의할 때 무엇에 대해서 삶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간혹 얘기하는데 고통, 지루, 고통과 지루 그 사이다. 고통과 지루 사이, 이게 삶이다. 고통과 지루 사이, 이가 삶이다. 가령 가난해. 굉장히 가난해. 저도 어려서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밥 세 끼를 못 먹는 사람이 있죠.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뭘까요? 삶이 고통이죠. 고통. 밥 세 끼를 잘 먹어. 밥 세 끼를 잘 먹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루해져. 지루해져. 곧 지루해져. 밥 세 끼를 잘 먹어. 곧 지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뭘 찾아요? 맛집을 찾기 시작하죠. 지루해졌다는 거죠. 밥 세 끼를 못 먹으면 고통스럽고, 밥 세 끼를 먹기 시작하면 이제 곧 지루해진다는 거죠. 그 사이가 삶이다. 여성들, 또 남성들, 여성 입장에서는 남성들이죠. 때가 되면 이성을 찾잖아요. 이성을 찾아.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성을 찾아. 그래서 이 남자다. 이 여자다. 딱 생각한다고 그래가지고 맺어집니까? 맺어지면 좋은데 맺어지기가 쉽지 않죠. 근데 맺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죠. 그러나 어떻게 하다가 맺어졌어. 그러면 그게 계속 가냐 이거예요. 지루해지죠. 곧 지루해져. 묘함이죠. 묘함. 그 사람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고통과 지루 사이. 제가 그 국졸로 이제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자격증 면허증을 좀 따면 인정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자격증 면허증을 꽤 많이 땄거든요. 어려서 한 20개 이상 땄어요. 딸 때마다 못 딴 것도 있죠. 못 딴 것도 있는데, 못 딴 거라기보다는 중간에 포기해서 이제 말아버린 건데, 그런 경우는 이제 고통스러움이 오더라고요. 고통이 와, 고통. 그러나 딱 합격을 해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탁 취득하면 바로 지루해져. 그 즐거움, 기쁨이 오래 안 가더라고요. 아주 금방 시들어져. 지루해져. 제가 학교도 늦게 갔잖아요. 사회생활 20년을 하고, 이제 공직에 들어온 지 지금 27년 차인데, 공직에 들어서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검정고시를 하고, 중고등학교를. 대학을 3년 조기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학위를 받기 전까지는 고통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굉장히 고통스러웠어. 근데 졸업을 하면 곧 지루해지더라고. 금방 지루해져. 취득하기 전까지는 아주 무척 많은 고통이 동반되는데, 취득하고 나면 곧 지루해지더라고. 석사도 4개를 했거든요. 박사를 2개를 했고. 하나하나 할 때 생각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근데 그것을 마치고 나면 아주 금방 지루해지는, 그게 삶이다. 작은 거든 큰 거든 잘 보면 성취하기 전까지는 고통스러운데, 성취하고 나면 그게 바로 지루해지는. 기업인을 한번 볼까요? 기업인. 세상에 기업인들은 뭐 수도 없이 많죠. 근데 그 기업인들이 큰 뜻을 세우고 이제 기업을 이제 이어가잖아요. 이렇게 쭉 사업을 해 나가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크게 성장을 했다고 쳐요. 크게 성장을 하면 크게 성장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러나 고통스러움을 통해 가지고 성취를 크게 해. 그럼 이제 이른바 이제 성공한 기업인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지루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큰 기업인이 안 돼 봐가지고는 모르겠는데, 작은 기업인은 해봤어요. 근데
큰 기업이냐 안 돼봐서 모르지만 추측은 가능해요.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죠. 제가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봤으니까. 큰 기업인의 자식은 어떨까요? 큰 기업인의 자식. 큰 기업인의 자식들은 고통이 있을까요? 그 친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의 후광으로 어려서부터 지루함이 시작된 그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지루함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기업을 바닥에서부터 일구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경험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지루함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지루의 지속. 지루함의 지속.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또 혼인을 해. 그래서 그 사이에서 또 아이를 낳아. 그 아이가 한 3세쯤 되면요. 지루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 재미가 없는 거야. 고통과 지루의 사이가 삶인데, 고통이 없어. 고통 없는 삶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사는 게. 그래서 뭐를 한다? 약물을 많이 한다. 라는 것이. 그 말을 좀 제가 끊어 올리려고 지금 여러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삶은 고통과 지루 사이인데, 결국 지루가 지속되면 이런 약물까지 대체로 많이 가더라. 이게 이제 학계에서 찾아낸 거죠. 이런 연구 끝에 찾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그런 거고, 약물은 왜 하는지, 약물이 왜 필요한지 여러 가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좀 볼게요. 우리 쌤들도 기회가 되면 이 자료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좀 한번 이렇게 열람하면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고요. 조금 보기가 어렵거나 시간적 제약이 따르면 여유 만만하실 때 보세요. 약물은 뭐 드러그죠. 이 약물이란 용어는 사용되는 경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약물이라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변화를 초래하는 물질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약물의 그 광의적 개념, 약물의 그 넓은 개념으로는 물질을 뜻하는 거고, 내용이 상당히 넓다. 약물이 의사나 약사에게는 주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약물에는 공업용 독성물질, 환경 오염물질, 남용성 약물 등등이 있다라고 하고 있죠. 약물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에 따라서 법 적용 과정부터 다르죠. 약물은 크게 이제 합법적 약물과 비합법적 약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비합법적 약물에는 마약류, 비마약류를 이렇게 나눈다고 해요. 마약류는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으로 나누고, 비마약류에는 유해, 흡입물, 가령 이제 본드라든가 가스, 신나. 이거 뭐 청소년들이 이 본드나 가스 이렇게 신나하다가 막 폭발하고 가서 이렇게 쭉 뻗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은 왜 그러겠어요? 지루해서도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이 아이들은 이제 공부에 이제 지쳐가지고 이런 것을 유해 흡입물을 막 흡입하는 경우가 또 있기도 하죠. 또 환각 목적 약물, 가령 이제 수면제라든가 진통제, 진해거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환각 목적 약물로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약은 뭐냐? 아편계라는 건데, 가령 아편, 몰핀, 그 다음에 게린, 난 처음 들어보는데, 게린. 그 다음에 콕카게가 있다, 콕카게.
그러니까 아편계는 아편, 몰핀, 게린. 코카계는 코카인, 클랩. 요즘은 뭐 신종 마약들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름도 막 다양합니다. 그렇게 나누고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 많이 들어보셨죠? 향정신성 의약품 위반 뭐 해가지고 많이 이제 구속되고 그러잖아요. 향정신성 의약품. 거기에 이제 각성제가 있는데, 메스암페타민, 암페타인. 이름도 참 어려운데. 메스암페타인. 이런 것들이 있고, 환각제로서 LSD 많이 들어보셨죠? 막 춤추고 막 하는 애들이 그 LSD를 많이 뭐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억제제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의료계에서 많이 쓰는데, 신경 안정제로 이제 쓰인다고 해요. 그 다음에 신종 약물로서는 엑스타시, 야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 대마에는, 대마하고, 대마 관련 약물, 대마초, 해시시,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추워가지고, 아유, 밑에 불을 떼고서 하는데, 연구소가 그냥 엄청 추워요. 이 히터를 키면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꽉 막고 하는데, 또 밑에 또 저온 화상도 오고, 끄면 춥고, 이게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처럼 약물에는 약물 남용과 관련된 법에 저촉을 받지 않은 합법적 약물하고 약물 남용 등 약물 관련법에 저촉을 받는 비합법적 약물이 있다. 그러니까 약물 남용과 관련된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합법적 약물이 있고, 약물 남용 등 약물 관련법에 저촉을 받는 비합법적 약물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나눈다는 거죠. 법적으로 관리되는 약물은 마약류가 대표적이죠. 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중추신경작용을 악량하거나 억제하는 약물 가운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강한 것으로서 정부는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원료물질의 취급, 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른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대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당연히 해야죠. 약물 남용 문제. 지금 우리가 약물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제 약물 문제가 아니고 약물 남용 문제죠. 약물을 남용하는 게 사실 항상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약물이라는 게 꼭 필요해서 쓰면은 그건 좋은 거죠. 이게 이제 철학에서는, 다시 또 철학 얘기를 잠깐 드리면, 우리가 그 음식, 그러니까 음하고 식하고, 음은 마신다는 거고 식은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그 두 개, 그러니까 음하고 식하고 이거 두 개만 딱 있으면 몸이 건강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몸이 음식만 잘 섭취하면 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이 먹을 때마다 계속 단 것만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속 달달한 음식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달한 음식도 먹고 쓴 음식도 먹고 다 해야 되는데, 입에 달달한 게 좋으니까 자꾸 달달한 음식만 먹으면 몸에 뭐가 온다? 병이 온다는 거예요. 병이. 원래는 음식은 달달한 거, 쓴 것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먹고 마셔야 되는데, 단 것만 자꾸 마시다 보면 이제 병이 든다는 거죠. 그때 외제적 가치라고 하는 약물, 외제적 가치라고 하는 약물이 이제 탁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내부로.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잖아요. 몸에 병이 들면 약을 먹잖아요. 외제적 가치라고 하는 약물이 딱 몸에 들어오는 거죠. 그 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 외제적 가치의 도움을 받아서 딱 이제 쓴 게, 그래도 약은 쓴 거잖아요. 그동안에 단 거만 많이 먹었으니까 병이 들었어. 쓴 거를 갖고 와서 이제 혼합시키면 몸이 그 밸런스를 잡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를 유지해서 병이 낫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몸에는 본래 음하고 식만 있으면 되는데 음식 가지고 병이 든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랑 어디서 푼다? 외부에 있는 외제적 가치, 곧 약물을 갖고 들어와서 몸을 이제 바로잡는 거죠. 깨진 그 몸을 바로잡는 거죠. 그래서 약물을 쓰는 건데, 똑같은 방법으로 조금 확대해 보면, 나라도 그렇던 거예요. 나라. 우리 국가. 나라를 유지하는 것. 국가를 유지하는 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가는 거죠. 예와 악. 딱 두 가지로 운영하는 거예요. 아까 왜 음하고 식하고만 잘 섭취하면 몸이 건강하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나라는 예하고 악이 두 가지가 잘 작동이 되면, 예라는 것은 이 질서란 말이죠. 질서. 사회 질서. 지금 말하자면 법이죠. 그게 잘 작동이 돼야 되는 거고, 한 가지는 악이란 말이에요. 악은 뭐냐면 즐기는 거예요. 음악할 때 악자. 즐기는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건 딱딱하잖아요. 자꾸 나눈단 말이에요.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딱하니까 악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즐거움을 이렇게 같이 갖는 거지. 그거는 이 질서가 아니고, 그거는 같이 화합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만 있어도 안 되고 악만 있어도 안 돼. 악만 있으면 개판되는 거고, 예만 있으면 너무 경직된 사회가 돼가지고 굴러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와 악이 같이 있어야 돼. 근데 예와 악이 작동이 되면 사회가 잘 이게 아무 문제 없이 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이게 내재적 가치인데, 내재적 가치가 깨져버려. 그러면 국가가 역할을 잘 못하잖아요. 그때 외재적 가치를 하나 끌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정이라고 그래요. 형정. 형벌의 정치. 형벌의 정치를 하나 줄여가지고 형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예와 악의 그 두 가치가 딱 맞물려서 밸런스를 잡아가서 이게 구현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깨져버리면 작동이 안 되잖아요. 국가로서, 나라로서 잘 이렇게 굴러가지 않으니까 바깥에 외재적 가치가 내재적 가치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다? 형정, 형벌의 정치. 그게 들어와서 이제 그 작동을 잘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서 구치하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음식 딱 두 가지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작동이 돼야 되는데, 안 될 때 외재적 가치인 이제 약물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밸런스를 잡아주고, 국가 같은 경우는 예와 악으로 딱 이렇게 구현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면 외재적 가치인 뭐다? 형벌의 정치가 들어온다. 그래서 바로 잡아준다. 그러니까 지금 약물 얘기하다가 또 그렇게 잠깐 갔는데, 약물도 똑같다는 거예요. 약물이 반드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죠. 사람이 쓴 것만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단 것을 좋아하고 쓴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래서 감탄고토라는 이제 고사성어도 있죠. 근데 이제 쓴 것만 계속 먹질 않기 때문에, 대체로 단 것만 많이 먹기 때문에 병이 온다. 그래서 쓴 것을 도입하는 그 장치가 바로 약물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약물 문제가 아니라 약물 남용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 문제라고 보지 마시고 약물 남용 문제를 보자. 여기 이제 약물 남용 문제 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두 번째. 사회문제론에서 약물과 관련하여 사용된 용어를 보면, 약물 사용, 약물 오용, 약물 남용, 약물 중독, 약물 의존, 이렇게 참 다양하게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약물 사용, 약물 사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 유무에 관계없이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에 효과가 있고, 효능의 위험성이 적은 약물을 의학적으로나 사회적 통념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다. 약물 오용이나 약물 남용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이제 의미한다는 거죠. 약물 사용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오용이나 남용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 요즘에 이제 가령 이제 대체의학 한다는 사람들이
이 자연요법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물을 약으로 이렇게 쓰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오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오용이나 남용이 되면 이미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남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약물 오용은 약물이 치료적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오용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물이 치료적으로 사용했는지 아닌지 그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잠재적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용량이나 상황에서 복용되거나 사용되는 경우다. 약물이 사용되는 방식이나 사용량이 치료라는 소기에 효과를 내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약물의 용량이나 상황 면에서 그 개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오용이라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 하루에 2번 복용하면 될 약을 4번 복용한다거나 4번 복용해야 할 걸 2회만 복용하는 경우도 이것도 이제 오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딱 맞춰서 써야 되는데 그걸 더 많이 쓰거나 그거보다 훨씬 적게 쓰는 것도 오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많이 써야 오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남용이고 오용은 이제 어그러지게 쓰는 거죠. 딱 맞지 않게 쓰는 거죠. 복용 시간을 막 어기는 것도 이제 오용에 해당한다. 약물 남용은 이제 우리가 금방 이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큰 의미로는 이제 헤로인과 같은 불법 약물, 신경안정제 같은 이제 합법 약물을 의학적 지도 없이 그런 그 헤로인이라든가 불법 약물을 그러니까 그 의학적 지도 없이 그냥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 약물 남용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광의적 개념, 그다음에 협의적 개념 이런 게 조금씩 이제 다르긴 한데, 약물 남용은 뭐 감정이라든가 인식, 행동에 인위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향정신성 약물을 비의학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통 이제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약물 남용 문제 관점을 보면 첫 번째가 기능론적 관점인데, 기능론적 관점에서 약물 남용 문제는 개인적 차원과 약물의 기능적 차원으로 대별해서 볼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분석해 보면 약물 남용은 전체 사회의 한 부분이고 사회의 한 요소로서 사회 원활한 운영, 유지,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기능들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 이제 사회가 문제가 된다.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성취 못하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이들은 공부를 해서 이제 뭔가 성적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신체적 기능을 막 저하시키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약물 통해서 막 죽게도 되잖아요. 죽기도 하잖아요. 참 이게 어느 사회나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목표를 이렇게 좀 작게 세워야 되는데 크게 세우다 보니까 이제 큰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죠. 약물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 궁극적인 긍정적인 기능들에서 벗어나서 사용하면 이제 이렇게 기능론적 관점에서 이제 문제가 된다. 약물 남용의 문제가 된다. 갈등론적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약물,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을 때 획득 과정에서 이제 비롯된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꼭 필요한 약물인데 그게 이제 희소하다. 그러면 뭐 갈등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희소성이라고 하면 일단 가진 사람들, 좀 부자들은 이런 걸 취하기 좀 쉽죠. 그러나 좀 열악한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약물을 이게 쉽게 취할 수가 없잖아요. 암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 치료제, 굉장히 고가의 암 치료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부유한 사람들은 쉽게 처방해서 치료제로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의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당연히 된다. 예. 갈등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제 희소성이죠. 그런 고급 약들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뭐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회학적 관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약물 남용이 사회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수의 구성원들에 의해 문제로 이제 규정이 되고, 그것이 문제로 인식돼서 행동으로 야기될 때 문제다. 당연하죠. 흡연의 경우 질병을 야기시킨다는 의학적 연구가 있기 전까지는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러나 연구 결과 심각하게 나오면서 흡연은 사회 문제로 이제 떠올랐죠. 대마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대마도 뭐 옛날에는 그냥 폈겠죠. 뭐 아무 문제. 지금도 안데스 산맥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은 코카이 이렇게 계속 씹잖아요. 그게 마약성이 있잖아요. 마약성. 그러니까 일이 힘들고 그러니까 계속 씹으면서 일을 하고 막 그런 것을 한번 봤는데, TV를 통해서도 보고, 그러니까 계속 취해 있는 거죠. 그래야 일이 이제 덜 힘드니까. 우리 시골에서 농부들이 일하면서 이게 신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에너지가 굉장히 빨리 이렇게 소진되고 그러니까 막걸리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성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는, 술도 일종의 이제 많이 마시면 마약성이 있는 거죠, 약간. 근데 그런 거와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면서 담배도 지금 요즘에 흡연을 함부로 못하게 하고, 일정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 대마초도 지금은 마약성이라고 해서 규제하잖아요. 뭐 그런 거죠. 약물 남용 문제는, 약물 남용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약물 사용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정의가 이제 변화된다는 거죠. 사회의 그 시대에 맞게 이제 계속 달라지는 거죠. 미국에도 주가 많잖아요. 뭐 50개가 되니까. 어떤 주에는, 대마초라든가 담배, 이런 걸 합법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캐나다도 일부 주에서는 다 그냥 합법화 됐잖아요.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웬만한 건 다 합법이죠. 거기는. 네덜란드가 아주 역동적인 사회죠. 거기가 이제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치페이라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가 먹은 건 네가 내고 내가 먹은 건 내가 낸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온갖 규제를 많이 하고 그러면 그 나라로 오겠냐 이거예요. 교육이 제대로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다 열다 보니까 지금 세계 최고로 잘 개성을 존중하고, 뭐 어지간한 건 다 합법화하는, 사람의 목숨도 스스로 끊을 수 있는 안락사법도 뭐 오래전에 이미 통과해가지고 죽고 싶은 사람들 거기 가서 죽고 그러잖아요. 주사 맞고. 성 관련된 것도 뭐 거기는 수간이라고 그러죠. 동물하고 이렇게 간음하는 거, 그런 것들도 뭐 옛날에 다 이미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걸림돌이 별로 없는 정도. 그 역동적인 그런 사회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도 지금 아직 그 정도 때가 안 됐으니까 지금 규제하고 하는 거지, 뭐. 그 성적, 응? 자유, 응? 그 뭐라 그럴까요? 결정권? 뭐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개인을 굉장히 높이다 보면 국가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의 그 기본권. 사실 이게 제일 큰 건데,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일부 이제 제한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마스크도 강제로 쓰게 하고 그러는데, 이게 좀 더 진전된 사회가 된다면,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그러니까 아주 그냥, 초규범적인 이런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냥. 근데, 지금 사회학적 관점이라는 게, 사회적 정의,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하고 맞춰서 간다. 이제 그래서 이제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수준이 높아지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않는 거죠. 이 갈등론적 관점도 마찬가지고, 희소한 자원, 이거는 뭐 비슷한, 아무리 고가의 암을 치유하는 그런 약물이라 할지라도 값싸고 누구나 쓸 수 있다고 한다면 뭐 그럼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진짜 점점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에서 이제 의료보험에서 지금은 이제 건강보험이라고 하죠. 건강보험에서 웬만한 거 다 지원하잖아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자기가 1년에 건강보험을 내는 게 다 다르잖아요. 부자들은 좀, 그게 최고 500만 원인가? 그렇게 한 달에 이렇게 내는 것 같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예전에 한 500만 원씩 낸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아주 어려운 사람들도 몇만 원씩은 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건강보험에 자문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보고받은 거를 보면, 한 사람, 우리나라 최고로 많이 그러니까 1년에 한 사람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게 27억인가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어떤 희귀병에 걸리는 사람인데, 그거 수십억을 1년에 이런 약, 저런 약 다 해가지고,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는 논란이 좀 있긴 있죠. 상한제를 만들어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공공재인데, 지나치게 소수한테, 많이 쓰는 거 아니냐. 또 일부에서는 이제, 그것 때문에 건강보험을 만든 거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그런 거다. 그렇게 이제 보는, 측이 있어서 팽팽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갈등론도 그렇고, 기능론도 그렇고, 사회학적 문제도 다, 합법적인, 뭐, 불법적인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얼마든지, 사회가 수준이 높아지면, 약물 남용 문제는 저절로 이렇게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약물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또 철학적인 얘기 한 두 가지 넣고 하다 보니까 40분 거의 됐습니다. 우리 안명 선생님, 요 약물 문제에 몇 가지 조사해가지고 올려놓으세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